사실은 폴리선 명령을 안 써요. 누구 쓰냐면 P-edit를 써요. 얘는 잘 안 써요. 얘만 씁니다. 자, P라인, 폴리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공부했냐면 렉탱글하고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각형하고 다각형 그리는 거. 이 두 개가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 폴리라인 그리는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P라인. 자, P라인이라는 명령어 쓰시면 돼요. P라인. 그러면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자, 어떤가요? 한 번에 선이 이어진 선 맞나요? 네, 이게 다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선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폭이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글로벌 위드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폭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폭 조절이 되는 걸 보니 맞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폭을 조절해 보시죠. P라인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했더니 여기에 위드하고 하프 위드가 있습니다. 위드가 폭이죠. 하프 위드는 반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mm짜리 선을 그릴 거예요. 10mm, 폭이 10mm짜리면 위드는 10mm, 하프 위드는 5mm만 넣으면 되겠죠. 자, 하프 위드 빼고 위드만 눌렀더니 스타팅 위드라고 나오네요. 자, 10 엔터 그랬더니 엔딩 위드 10 엔터. 시작하는 부분의 선 굵기, 끝나는 부분에 대한 선 굵기. 자, 다시 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10 엔터.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P라인 시작점, 자, 위드 0 엔터 0 엔터. 한번 클릭하고 다시 위드 얼마가 좋을까요? 2 엔터 2 엔터. 어떤가요? 그런 모습이 그려졌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다시 보세요. 라인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선을 한번 또 그렸습니다. 사선으로 꺾어야 돼요. 일직선으로 빼시면 안 돼요. 조인 명령어 기억나시죠? 폴리선으로 바꾸는 명령어죠. 자, 선택하고 선 굵기를 바꿔보자고요. 2mm.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면 되나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P라인, 폴리라인, 위드 2mm, 2mm.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죠.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P라인에 조인을 쓰셔도 좋고, 아니 P라인만 그리셔도 좋고 조인을 쓰셔도 좋고, 물론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시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자, 라인입니다. P-edit요. 여기 P-edit 보이시죠? 폴리라인 수정하기. 자, P-edit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폴리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AD가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라인이나 서클을 선택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Yes. 그럼 여기 width라는 값이 있어서 선의 폭을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자, width 0,
그 다음에 10. 자,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지네요. 다시 with 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10 엔터 0 엔터. 다시 볼까요? with 1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0 엔터 10 엔터. 다시 with 0 엔터 0 엔터. 화살표 모양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여기 아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홀을 그리는 건데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이용해서 홀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다시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라인으로, 그 다음 아크로 마지막에 이렇게 닫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P라인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P라인보다는 P-에디트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똑같은 거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다시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여기가 조금 다르군요. 다시 라인,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자,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죠? 근데 어떤가요? 지금은 라인이죠. 라인과 아크를 그렸습니다. 얘를 폴리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인입니다. 조인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분해하고요. 다시 분해했습니다. P-에디트. P-에디트는 폴리선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선택한 건 라인이죠. 폴리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AD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urn it into one?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Yes. 그러니 여기 뭐가 나와요? 조인 기능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P-에디트의 조인이 똑 떨어져 나가서 조인 명령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사람들이 P라인도 쓰고 P-에디트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P라인도 안 쓰고 P-에디트에 이 조인만 쓴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명령어가 조인이 똑 떨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 조인의 명령어는 원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조인을 클릭한 다음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 다 해보세요.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진 선들은 분해, 익스플로드 명령어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P라인. 우리가 P라인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자, 렉탱글, 서클, 트림, 그 다음에 P-에디트, 조인,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오픈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픈이요. 지금 도형이 닫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오픈. 여기가 열리고 닫히고네요. 이 중에 하나가 시작점이고 하나가 끝점이란 뜻입니다. 다시 클로즈.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조인 위드는 됐고, 에디트 벌텍스는 넘어가고, 피트 커브로 바꾸기, 스플라인 커브로 바꾸기, 디커브, 직선으로 바꾸기. 자, 우리가 쓰는 건 얘네들이에요.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 자, 한번 해보시죠. 요즘은 조인 명령어가 있어서 그나마 pEdit도 잘 안 쓰는 경향에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냥 조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라인 그리는 방법과 pEdit 사용하는 방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멀티라인은 명령어가 3개입니다. ml 스타일, 멀티라인 스타일, m라인, 멀티라인, ml 에디트, 멀티라인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멀티라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이 다중선이 왜 나왔냐면 건축물에 벽선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아직은 완벽한 명령어는 아니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한 20년째. 되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얘가 완성될 거라고 보기는 해요. 자, 과제물을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를 확대해 놓고 보면은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선이 보이시죠? 외벽, 즉 여기 방으로부터 해서 중심선이 있고 여기 공간이 있고 또 벽이 이렇게 있죠. 보통 이런 벽을 외벽이라고 하고 단열재가 있는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단열재예요. 그럼 중심선 안쪽에 있는 중심선이 있는 이 벽은 구조물을 담당하는 벽이 되겠고, 이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빗금친 벽은 마감재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안쪽에 방과 방을 막아주는 이런 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의 크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런 벽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 벽 있죠? 이 벽은 두께가 200mm입니다. 200mm예요. 적어볼까요? 일반 벽이에요. 일반 벽은 190mm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200mm로 표현합니다. 설계할 때는 200mm로 그냥 설계를 해요. 왜냐하면 10mm, 1cm잖아요. 이 정도는 그 연필을 이렇게 쓱 그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외벽 같은 경우가 조금 달라요. 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단 190mm고요. 똑같아요. 이거는 200mm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가요. 단열재가 120mm입니다. 그리고 마감벽이 들어갑니다. 얘가 100mm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안쪽부터 해서 안쪽에 안쪽 벽이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 200mm, 단열재 120mm, 그 다음 마감 100mm. 그런 벽이 총 420mm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420mm, 여기 같은 경우는 200mm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건 나머진 칠판으로 보여드리죠. 자,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ml 스타일. 다중선의 모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l 스타일.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new, 새로운 다중선을 만듭니다. modify, 만들어진 다중선을 수정합니다. rename, 다중선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delete, 삭제합니다. load save, 로드 불러오기, 세이브 저장하기.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다중선을 외부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혹은 불러다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스타트 위드에서 스탠다드를 지정합니다. 스탠다드 하나밖에 없죠. 이 스탠다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W200이라고 했습니다. W는 월, 벽이란 뜻이고 200은 두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0mm 벽을 뜻해요. 자, continue.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중에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만큼은. 자, 그 다음에 description, 주석입니다. 벽 200mm.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로 가볼까요? 요소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요 정보가 그대로 여기 나와요. 옵셋, 간격이죠. 자, 100mm짜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점을,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러면 토탈 200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냥 100. 그럼 200mm 맞나요? 여기에 뭐 OK 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값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하나 생성시켜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W200을 선택하고 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스타트 위드 W200. W200에서 복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W420이요. 자, continue.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220과 320 두 개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add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선택하고 delete 누르면 삭제도 됩니다. 자, 하나 선택하고 220, 다시 하나 선택하고 320 이렇게요. 그러면 자, 벽체 420이 완성이 됩니다. 총 42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에서 320까지 총 420을 만들면 됩니다. 컬러나 라인 타입을 제가 지정하지 않는 건 레이어에 지정된 그대로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OK. 자, 먼저 W200을 set current 하겠습니다. set current, 즉 얘부터 먼저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자, OK. 자, 멀티라인이요. 다중선 그리기. 근데 이 다중선을 그릴 땐 반드시 여기 보셔야 돼요.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값, justification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자리 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맞춤은 탑, 제로, 바툼 이렇게 세 개입니다. 맨 위, 0, 맨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탑이란 얘기는 플러스 방향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선, 제로는 중심선, 그 다음 바툼은 마이너스 방향의 제일 끝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20으로 되어 있죠. 20배 Q랍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W200이네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을 1로 고칩니다. 이거 종종 0으로 고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케일 0이면 아예 안 그려집니다. 스케일이 1은 1대1이란 뜻이에요. 1대1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1로 맞추셔야 돼요. 자, 일단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이 어떻게 되나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맨 위쪽, 제로 맨 위쪽에 기준이 돼서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L 스타일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세커런트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M라인에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됩니다. 내가 만든 스타일의 이름. 지금 스타일이 두 개죠? W200하고 W420하고 W4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스타일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에서 바꾸는 방법 하나, M라인의 스타일에서 직접 입력을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름이 복잡하면 모르잖아요.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W200은 벽 200짜리, W420은 벽 420mm짜리, 그 다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어떤가요? 맨 위쪽에 선이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저스티피케이션 탑입니다.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탑 제로 바툼이죠? 제로. 자, 이번엔 제로에서 끌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바툼입니다. 맨 아래선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탑, 제로, 바툼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직접 얘를 그릴 건데요. 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는 중심선. 자, 컬러는 빨간색. 선의 모양은 센터. 다시 하나는 단면선. 색상은 노란색. 자, 레이어 두 개 만들어 보실까요? 자, 중심선을 기본으로 해서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릴 건데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셔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그리면 조금 편해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라인 타입 스케일 100, 그 다음 옵셋 4200, 그 다음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자, 트림.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으로 정리. 전체가 이만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자, 옵셋 1300. 자, 선을 끊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끊어진 거죠. 옵셋 3300, 4000, 3600.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욕실을 그려야 됩니다. 라인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선을 긋고 미드 포인트로 자, 이렇게요. 여긴 트림으로 지우고 자, 그 다음 여기는 똑같고 그 다음 옵셋 2100, 다시 1200. 자, 그럼 필렛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그 다음 여기 욕실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이런 모습이네요. 중심만 쭉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라인. 자, 먼저 420으로 그릴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레이어를 바꿔야 되는군요. 자, 멀티라인.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이렇게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거꾸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거꾸로 그려져요. 시계 방향으로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단열재는 결국은 제일 바깥쪽에만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클로즈 기능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럼 중심선까지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M라인, 그 다음 스타일, 유형을 바꾸는 거죠? W200. 왜냐하면 이제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것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멀티라인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자, 옵셋 100mm. 이렇게 선들이 단면선이죠. 필렛. 자, 조인. 옵셋 100mm. 필렛. 다시 옵셋 100mm. 트림으로 끊고 다시 한번 필렛. 자, 옵셋 100mm. 필렛. 자, 조인. 옵셋 100mm. 자, 다시 한번 필렛. 자, 옵셋 100mm. 다시 한번 옵셋 100mm. 필렛. 다시 옵셋 100mm. 다시 한번 필렛. 다시 옵셋 100mm. 필렛. 옵셋 100mm. 그 다음 필렛. 자, 다시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여기 다시 조인. 자, 필렛.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 트림을 하시면 돼요. 다시 조인, 아니 필렛. 자, 그 다음 트림을 하고 필렛. 자, 다시 트림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mm. 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다시 옵셋 100mm. 트림. 필렛.
다시 필렛, 트림, 다시 옵셋 100mm, 트림, 필렛, 다시 트림, 옵셋 100mm, 트림, 그 다음 필렛, 트림, 다시 옵셋 100mm, 필렛, 다시 트림, 필렛, 다시 트림, 필렛. 자, 다시 자, 옵셋 120mm, 다시 100mm, 옵셋 100mm. 자, 어떤가요? 오른쪽 왼쪽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M라인을 모르면 오른쪽처럼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옵셋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일일이 언제 다 옵셋하고 언제 또 필렛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오른쪽 그리면서 약간의 요령을 썼어요. 뭐 썼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중간에 조인을 썼습니다. 조인을 쓰면 폴리라인이잖아요. 그죠? 폴리선으로 바꾼 다음에 필렛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폴리선으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기를 조인할 겁니다. 조인. 그럼 얘는 P라인이죠. 필렛. 자, 보세요.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조인하지 않더라도 필렛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다시 볼까요? 필렛. 그럼 어떻게 돼요? 짜투리선도 정리가 되지만은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꿔주면서 레이어까지 싹 바꿀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 바깥쪽 테두리선은 어떻게 돼요? 다 한 번에 쭉쭉 옵셋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선들이 전부 다 폴리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러 폴리선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자, 오른쪽 거 왼쪽 거 해보셨으니까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오른쪽은 제가 필렛 트림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하나도 정리 안 돼 있죠.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멀티라인을 수정하는 명령어가 ML 에디트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M라인을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두 개씩만, 두 개? 아니, 세 개만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ML 에디트, 이제 멀티라인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ML은 멀티라인 에디트. 그러면 이렇게 총 12개의 수정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요.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 오픈 크로스, 열린 교차, 머지 크로스, 합쳐진 교차, 클로즈 T, 닫힌 T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T가 트림이랑 똑같아요. 남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니까. 오픈 T, 열린 T, 머지 T. 자,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자, 선택하고 통과하고, 첫 번째로 선택하고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통과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오픈 T 선택하고 통과하고, 머지 T 선택하고 통과하고. 자, 여기 열린 거 보이시나요? 근데 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까지 다 합쳐져 버렸죠. 네, 닫힌, 열린, 합쳐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그 다음 클로즈드 T, 남길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남길 부분, 그 다음 통과할 부분. 그럼 여기 닫힌 도형으로 들어가죠. 다시 봅니다. 오픈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렇게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머지 T로 작업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조금 건너뛰어서 이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트 싱글, 커트 올, 그 다음 웨일드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트 싱글은 이렇게 한 줄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만 자르는 걸 커트 싱글이라고 하고, 커트 올은 그냥 전체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떨어졌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것 다시 용접할 때 이렇게 씁니다.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이번에 코너 조인트요. 이렇게 코너가 만들어져 있을 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코너를 연결시켜 줍니다. 요건 코너 조인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멀티라인 제가 이렇게 구불구불 그려봤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그립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란 뜻으로 벌텍스라고 불러요. 근데 ML 에디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add 벌텍스가 있고 delete 벌텍스가 있고, 그러니까 정점 추가, 정점 삭제 기능이 있는 거죠. 먼저 delete 벌텍스요. 누르면, 꼭지점을 누르면 이와 같이 벌텍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벌텍스가 다 없는 선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자, add 벌텍스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의미가 없죠?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비로소 나옵니다. 그립을 눌러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주시면 금방 표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마저 정리할 건데 여기에 오류가 납니다. 이 도면에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안 나면 다행인데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 나면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그걸 버티시면 손해입니다. 오류가 나면 그거 언두 해가지고 그냥 냅두시고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자, ML 에디트, 그 다음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자, 제가 지금 안 한 데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에러 나요.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지점에서 에러가 납니다. 안 나면 괜찮아요. 근데 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네, 여기 에러 났죠.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남기고 통과하고, 다시 남기고 통과하고. 에러 나죠.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노력할 필요 없이 여긴 안 하면 돼요.
이건 안 하면 돼요. ml edit 되는 부분만 하세요.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남기고 통과하고. 자, 다 됐는데 여기 하나만 에러 났죠. 그죠? 어차피 얘는 분해를 해야 돼요. 어차피 멀티라인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익스플로드 전부 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를 필렛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랬어요.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ing, 즉 진행 중입니다 라고 했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렇게 에러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냥 포기하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분해한 다음에 필렛이나 트림 명령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창문 그리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로 가시면 여기 창문 그리기하고 방문 현관 그리기가 있습니다. 창문 그리기요. 창문의 크기를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한 거라 조금 치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600mm짜리 창, 즉 1200mm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여기가 1200이 아니고 1500짜리도 되게끔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본이 이제 600mm를 기본으로 하니까 여기 방문창하고 뭐 미서기창, 주방창, 환기창, 화장실창 이렇게 5개가 기본인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방문창을 그릴 겁니다. 방문창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채광과 환기는 끝내주겠죠. 근데 사생활 보호는 안 좋은 거죠. 저희 집이 이 벽 전체가 창문이에요. 문 딱 열어놓으면 정말 시원해요. 근데 옷을 못 갈아입어요. 커튼 쳐놓고 다 닫아야만 돼요. 암막 커튼 해야 겨우 아침에 좀 잘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자면 새벽에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높이를 1200을 줍니다. 보통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2400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6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야 공간감도 생기고 좀 커 보이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빌라 같은 데는 23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mm 정도를 자재를 남겨 먹는 거죠. 우리는 평균 2400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절반인 1200을 쓰게 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그러면 이렇게 계고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창틀을 그립니다. 창틀은 45mm입니다. 옵셋 45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창문을 그려야 되는데 창문은 보통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0mm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옵셋 60mm 이렇게요. 이 아래쪽에는 10mm 아니 100mm 이 위쪽이랑 좌우측은 60mm를 줍니다. 만약에 여기 100mm 주고 싶으면 이렇게 스트레치를 주시면 돼요. 자, 40mm 더. 그러면 이 아래쪽이 100mm가 되겠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고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30. 자, 옵셋 30mm. 자, 이렇게 가운데 선 지우고 트림. 자, 창문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창문이 이렇게 닫지 않죠. 이렇게 닫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 뒤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의 틀이 하나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가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앞쪽에 있는 거고 얘가 뒤쪽에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얘를 위에서 본 걸 그대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크기는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겠죠. 폭은 보통 메이커들마다 조금 달라요. 80mm에서 한 150mm까지 폭은 좀 다양합니다. 특히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쓰면 80mm로 되게 작게 쓸 수 있고, 목재 같은 경우는 한 120mm까지 쓰기도 합니다. 자, 옵셋 120mm. 트림. 먼저 틀을 그려야 돼요. 자, 틀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죠, 틀이. 여기가 창틀입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 이렇게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겠죠. 옵셋 35mm 이렇게 좌우로. 다시 한번 중간점에서 선을 그리시고 옵셋 30mm 이렇게요. 자, 필렛으로 이렇게 갈까요?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앞쪽이죠? 여기가 뒤쪽이죠? 그 다음 옵셋 60mm 트림으로 역시 선을 끊고요. 그래야 창문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유리를 이렇게 가운데 넣어 주시면 창문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는 건 1:30 이하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이 1:30에서. 근데 1:40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1:40 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1:40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요. 1:40이잖아요. 실물의 40mm가 1mm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몇 mm 썼나요? 35mm 썼죠. 35mm니까 1mm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냥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실제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한 200분의 1 도면에서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렇게 두 개만 더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